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요. 수술 시의 특이사항으로는 일단 우리가 머리뼈를 열었을 때 굉장히 뇌와 척수 쪽이 심하게 압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머리에서부터 경추까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만 제거를 해서는 증상이 나아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심한 증상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머리에서 경추뼈 사이에 안정화를 시켜주는,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수술들을 추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수 공동증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심하면 마비까지도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들 때문에 통증도 있었겠지만 이쪽 연수 쪽에도 공동증, 연수 안에도 물이 차 있는 그런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지만 빠르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더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사지 쪽이 다 뻣뻣해진 마비 상태였었고,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아이가 앞으로 일어나는데 굉장히 사지 마비 상태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하도록 권장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머리도 작고 아이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수술이 쉽지는 않은데요. 수술하기 전에 정확한 수술 계획, 그리고 수술할 때 수술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이렇게 실제 크기로 구찌의 뼈를 3D 프린팅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머리에 굉장히 구멍도 많이 뚫려 있고, 뒤통수 쪽 뼈에도 이런 부분들이 원래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큰 구멍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화시켜주는 부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프린팅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수술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었고, 수술도 정확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수술 후에 굉장히 회복은 빠른 상태여서 수술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뒤부터 걷기 시작했고요. 오늘 이제 피부도 다 아물어서 봉합사 제거를 하고 MRI 찍어봤는데, 이전에 많이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뇌가 들어가서 많이 밀집되어 있던 부분들도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뇌 공간이 충분히 넓어진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이제 걸을 수 있고,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수술한 지 얼마 되진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더라도 일단은 전처럼 걸을 수 있고 집에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서 보호자님도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던 수술로도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첨단 기술들, 3D 프린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또 정확한 치료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신경외과 전문적인 진료와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상담을 해보시고 하셨을 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찌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다른 어린 친구들 중에 진행이 되는 걸 발견은 했지만 그렇게 경도가 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럴 때도 수술을 권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관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큰 진전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주기도 하고. 네, 그렇죠.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마다 상태가 워낙 다양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단명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어떤 부분이 더 심한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발작을 한다거나 뇌에 관련된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고, 증상도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상태나 아이들의 진행 정도, 진행되는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강아지 품종이나 모양도 다양하듯이 굉장히 아이들마다 갖고 있는 특징들이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맞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령뿐만 아니라 아이의 상태, 갖고 있는 질환의 정도, 증상,
증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이제 보통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정보를 교환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보호자님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오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님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게 어떤 경우에는 이 수술이 좋다더라. 이때는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더라. 뭐 이런 것만 이제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전문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붙지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뭐 진행되는 정도도 다르고 증상도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갑자기 사지마비까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증상 없이 뭐 나이가 뭐 열 몇 살 될 때까지도 괜찮다가 증상이 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와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약물 치료를 권장한다거나 수술적 치료를 권장한다거나 수술 방법 자체도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이의 특징, 그 질환의 정도, 증상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개별적으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고 치료를 했던 그런 수의사와 한번 정확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두경 접합부 이상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소형견들한테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아이들은 증상이 뭐 심하지 않기도 하고 지금 구지처럼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들이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는 일단은 아이의 상태가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전문적인 수의사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아이마다 적절한 치료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위해서는 꼭 전문적인 수의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조기에 치료할수록 또 좋은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경외과 수의사 차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